안녕하세요. 연금부자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 걱정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2배, 3배, 그 이상을 내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직장 퇴직 후에 왜 높은 건보료가 나오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상황별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퇴직 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민하시는 건강보험료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은퇴해서 소득은 줄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걸까요?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배 이상 뛰는 건 무슨 조화인가? 사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7.19%를 건보료로 내는데요. 여기서 절반인 3.595%는 본인이, 나머지 절반인 3.595%는 회사에서 내줍니다. 그런데 퇴직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요. 소득의 7.19%를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즉, 퇴직하면 건보료 부담 비율이 2배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 비율이 2배로 올라도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건보료는 왜 오르는 걸까요?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도 건보료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동산이 문제인데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 급여가 세전 500만 원, 2억 원의 예금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서울에 시가 15억 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국민연금 16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서울의 중견기업에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죠. 이분의 퇴직 전 건보료를 계산해 보면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17.98만 원,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안 붙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도 따로 건보료가 안 붙어서 월 17.98만 원 최종이죠. 그런데 이분이 퇴직하게 되면요. 일단 연간 2천만 원의 이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월 11.98만 원가량 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160만 원에 대해서도 5.75만 원 정도가 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가 15억 원대 아파트인데요. 공시지가 70%를 가정했을 때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건보료는 17.1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모두 합치면 34.91만 원인데요. 퇴직 전 건보료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 전 소득이 좀 더 낮다면 또는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더 높다면 퇴직 전후의 건보료 차이는 더욱 벌어지겠죠. 퇴직 후 건보료가 높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건보료 부부 합산입니다. 보통 퇴직 전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퇴직하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잖아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이 된다고 해도 배우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문제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인데요. 왜 이게 문제냐?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에게 합산돼서 청구가 됩니다. 즉, 배우자는 본인에게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건보료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까 재산에 대한 건보료하고 맞물려서 체감상으로는 건보료가 2배 혹은 3배까지 올랐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이런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황별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상황 조건, 소득 조건, 재산 조건 3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인 상황 조건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
즉 4대 보험에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만 있다면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 직장에 다니는 자녀분들에게 등록하는 경우가 많죠. 소득 조건은 연소득 금액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이자 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국민연금은 수령액 10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란 것이죠. 다음으로 부동산 같은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 2천만 원이란 기준은 재산과표 5.4억 원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재산과표가 5.4억 원이 넘어가면 소득 기준은 1,000만 원으로 축소가 되고요.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10억 원이 넘는데 그럼 서울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피부양자 탈락인 거냐? 여기서 말하는 9억 원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만약 공시지가를 시가의 70%로 가져간다면 과세표준 9억 원 주택은 시가로 21억 원대 정도, 과세표준 5.4억 원은 12억 8천만 원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 중인 부동산의 시가와 공시지가율을 계산해서요. 9억 원 이내라면 소득을 잘만 조정하면 피부양자로 건보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국민연금만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피부양자 때문에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요.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최대 3년 동안 퇴직 전과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건보료가 퇴직 전보다 높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죠. 이 임의계속 가입 제도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보험료인데요.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퇴직 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는 퇴직 전에는 절반은 회사가 부담을 해줬는데요. 퇴직 후에는 오롯이 내가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퇴직 전에 비해 2배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경우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재취업입니다. 재취업을 해서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힘들게 일해서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4대 보험에 적용되는 직장 가입자의 기준을 보면요. 1개월에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4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3시간씩 일하거나 하루 8시간씩 주 이틀만 출근을 해도 직장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은퇴 후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노후 자산을 건보료가 안 나오는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만 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피부양자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연간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 금액 1,000만 원이 넘는다면 사실상 피부양자 탈락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저축 IRP 같은 세액공제연금과 세금이 아예 없는 비과세연금이죠. 이들 상품은 건강보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매우 큰 상품들인데요. 특히 노후 피부양자 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보료는 한 번 붙으면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끌고 가는 문제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요,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팁을 넘어서 여러분들 노후 실수령을 지키는 방어 전략입니다. 만약 지금 내 상황에서 피부양자가 되는지, 이미 계속 가입이 유리한지, 재취업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연금저축 IRP 비과세연금으로 어떻게 옮겨야 건보료 없는 노후소득이 되는지, 이게 한 번에 정리되지 않은 분들 혹은 연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연금부자연구소 양희섭 소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